좀 해주시고 15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한 번씩 교차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약사의 업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사의 업권은 일반 법률입니다. 근데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약사의 업권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선되고. 그래서 약사의 업권으로 그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약국 외 판매 허용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확히 좀 정의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과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매번 보건복지부와 약사협회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보건권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건복지부와 약사협회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지 4,500만 국민의 질병을 인한 아픔을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지 그게 저희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 약국협의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약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힘이 국내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기 저희가 본 결과 12세기 독일의 경우에서도 약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아픈데 약을 감기 걸려서 죽기 직전인데 약을 주면 살 것 같잖아요. 일단 진통제부터 해열제까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요거는 12세기 독일에 실제로 의사와 약사를 구별하기 위한 한 근거가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원래는 구별되지 않았으나 12세기 독일의 경우에 이제 독일 황제가 약으로 백성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와 약사를 처음에 구분하였습니다. 그만큼 약에 대한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약을 지배하고 있는 약사협회 또한 국내에서 그 누구 막지 못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10년간 국민들의 다양한 시민협회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이의가 무차별하게 파묻혔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오남용 문제와 약국 수익 감소 등이 이제 대두되면서 문제가 저희가 시민협회가 주장한 게 이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5분 발표에서 오남용 문제와 약국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조사 많이 하셨네요. 네, 아까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건강권 때문에 이제 슈퍼에서 그 약품을 파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안전한 기관이 필요하고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편이나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치료를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에 대중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가장 1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대두됐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오남용 문제,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편의의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남용 문제랑 이게 관련돼 있는데요. 이제 슈퍼에서 팔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약사협회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슈퍼에서 팔게 된다면 슈퍼에 관련돼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있을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담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담배, 여기 KTNG니까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담배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슈퍼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냥 슈퍼라고 붙었기 때문에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지만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약국에서 파는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더라도 약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지만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게 약국에서 팔든 슈퍼에서 팔든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팔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안전성이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이제 전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수나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그 오남용이란 말이 접근성이 엄청 가깝기 때문에 더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남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슈퍼 같은 곳에 이런 곳에 파는 것은 이제 슈퍼나 편의점 이런 곳에 파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법이 아니라 상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약장사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뒷거래로 해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관리해주는 기관도 따로 명칭이 없고요. 그런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슈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장사를 해서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이제 가짜 약품 이런 걸 많이 사서 그게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남용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돼서 사망이 있을 경우 그걸 책임져줄 관리나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모든 체제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정성의 문제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안정성의 문제는 사전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약국이나 다른 뭐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그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하면서 그거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심야에 그런 편의점 같은 판매 업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당장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거기에 마련된 선생님이나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그런 모든 부분에 의한 돈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안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에 대한 세금 이런 다 국민 세금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돈이나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좀 약간 우려가 돼서 좋은 방침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같은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해서 네,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을까요? 예, 돈 세금 문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거에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부패한 집단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의학 관련된 집단들입니다. 만약에 2,100원짜리 만약에 개보리나 이런 걸 샀으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판매도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판매하는 거는 전부 다 인적 판매라고 하죠. 사람들이 직접 가서 프로모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뒷거래는 훨씬 더 약국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장 슈퍼에서 판매했을 때 이득 중 하나가 그냥 다른 뭐 본론적인 얘기 다 빼고 경제적인 것은 약값이 싸진다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약값이 싸진 금액을 통해서 충분히 이거를 보상할 수 있지, 보상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퍼의 그 허가권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값이 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많이 싸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약값이 싸지면 그 약에 대한 질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의 합병증이나 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싼 값의 약을 섭취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문제 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이 체제에 들어가서 뭐 싸진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 약값이 떨어지면 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 경영 중에 시그마 6라고 있습니다. 약 100만 개 중에 3.4개, 3.14개 정도가 오류, 오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원가가 떨어진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그만큼 투자를 더 해서 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문제 얘기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과연 누가 책임지냐에 따라서는 책임 여부는 일단 우선적으로 의약 제품을 만든 업체가 1차적으로 질 거라 저희가 생각하며, 어디서 판매했는지 허가 받아서 판매했는 제품이라면 판매 업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업체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 생각하면, 만약에 슈퍼에서 판매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냥 과자처럼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식품안전청이나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그 문제의 소지는 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스에도 네. 뭐 간혹 나온 사례도 그냥 정식이 유통된 식약청 인증을 받은 그런 로고나 바코드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짜라고 하죠. 그런 걸 붙여서 파는 업체들이 엄청 많고, 간혹 요즘은 9시 뉴스에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3번 나올 정도로 많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것도 엄청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렇게 법적으로 허가가 됐다고 해서 슈퍼 입장에서는 그런 줄 알고 받았지만 알고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면 굳이 슈퍼에서 파는 것도 당연히 찬성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간혹 많이 속출되고 그런 피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슈퍼에서 판매되는 약의 제한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어디까지 생각? 면역과 일반 의학이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2분류에 속하는 약 체계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만약에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류 체계는 3분류 체계입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서 조제를 맡기는 약과 약사가 판단해서 파는 약과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가스 활명수나 뭐 바카스 이런 거를 들 수 있고, 후시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3분류의 약사랑 의사가 제외한 일반 의약품을 저희가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트 상품이나 이런 것은 제외되지 않나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안은요, 일반 약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비상시에 필요한 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말하는 거지. 일반 의약품 지금 체제 2분류에 일반 의사가 조제를 뭐 이외에 일반 의약품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릴 건데요. 아까 시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